go on to the end. We shall never surrender. 안녕하세요. 묵이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라고 하면 이제는 무슨 영화를 만드시든 무조건 믿고 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덩케르크의 정보가 처음 공개됐을 땐 놀란 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 의문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항상 사실적인 연출을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그가 영화에서 쭉 다뤄왔던 소재들은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을 다루는 놀란 감독의 영화, 거기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실화 영화라는 점이 일단은 굉장히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항상 좋은 영화를 만들어 오셨으니 이번 영화도 기대를 하기엔 충분하겠죠? 일단 덩케르크는 지금까지 봤던 놀란 감독님의 영화들과는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소름 돋는 반전도 없고 굉장한 볼거리가 있지도 않고요. 또 인물은 여럿 나오지만 어느 누구에게 감정선을 맞춰야 할지 정확한 포인트도 없어요. 그저 이 영화에는 기다림에 대한 적막함과 불안함, 언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생존을 위한 각각의 고군분투로 가득할 뿐입니다. 다소 자극적인 화면과 복잡한 인물 관계, 복선과 떡밥을 찾는 데 익숙한 관객들에게는 다소 밋밋한 구성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음식으로 치자면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영화랄까요? 근데 계속 전쟁 영화가 아니다 강조하죠. 물론 이게 전쟁 영화와 구성이 전혀 달라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굉장한 임팩트를 기대하고 보지 말라는 그런 표현을 에둘러서 한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 이 영화의 배경인 덩케르크 철수작전, 이 실제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래서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군과의 전쟁에서 연일 참패와 후퇴만 반복하던 연합군이 결국 덩케르크라는 해안까지 내몰리게 되는데요. 약 40만 명의 군인들이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작은 바닷가에 고립돼 버립니다. 이때 연합군에서 덩케르크 해안에 있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영국 본토로 실어 나르기 위한 작전을 실행하는데요. 군함은 물론이고 요트, 어선, 유람선, 보트, 배란 배는 죄다 동원해서 9일 동안 총 33만 명의 인원을 구출한 작전이 덩케르크 철수작전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이 영화는 패배한 전투를 그리고 있는데요. 왜 하필 탈출 작전을 영화의 소재로 채택했을까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애초에 놀란 감독이 관심을 가진 건 전쟁이 아니라 생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프닝 장면에서 몇 명의 군인들이 갑자기 적의 총격을 받는데 그때 그 군인들은 거기에 응전하지도 않고 총에 맞은 전우를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갈 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생존 영화다 라고 애초에 처음부터 명확하게 보여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또 해안, 바다, 하늘 시점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마구 섞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들이 원했던 건 살고 싶고, 살리고 싶고, 지키고 싶고, 시간도 공간도 다르지만 결국은 생존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33만 명을 살린 덩케르크 철수작전은 생존 영화로서 가장 드라마틱한 소재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따라서 이 영화는 전쟁이 아니라 생존 드라마로 생각하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주인공이 없습니다. 물론 캐스팅에 주연 배우라고 떡하니 배우들이 있으니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겠죠? 톰 하디나 킬리언 머피 같은 유명 배우도 이름 모를 병사들도 덩케르크 철수작전 속 한 명의 군인일 뿐이지 어느 누구도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영화 덩케르크의 특징이자 관람 포인트입니다. 만약 이 영화가 특정 인물에게 집중하고 그 인물의 생존을 그리는 영화였다면 굳이 덩케르크일 필요는 없었겠죠. 놀란 감독은 영웅적 서사보다 생존 그 자체를 담고 싶었던 거니 특정 인물을 일부러 부각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 있다는 느낌으로 영화를 보는 게 가장 몰입하기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기 위해선 극강의 몰입감을 주는 아이맥스가 최선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놀란 감독님은 삶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덩케르크가 해변에서의 일주일, 바다에서의 하루, 하늘의 1시간,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항상 영화에서 세 가지 시공간이나 인물을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왔던 것 같거든요. 먼저 인터스텔라에선 블랙홀 근처의 행성에 몇 시간 정도 있다 왔는데 우주선은 몇십 년이 지났고 마찬가지로 몇십 년 지난 지구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인셉션은 꿈속의 꿈속의 꿈, 삼중으로 꿈을 꾸면서 각기 다른 시간 흐름과 사건을 보여주고, 다크나이트는 배트맨, 조커, 하비덴트 세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요. 프레스티지도 보든의 과거, 엔지어의 과거, 그리고 현재 세 가지 시점이 교차 반복됩니다. 이렇게 보면 놀란 감독님은 뭐든지 세 가지를 섞는 걸 좋아하시는 듯 하네요. 참고로 덩케르크는 세 가지 시점이 각각 흐르다가 접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접점들을 잘 포착한다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폭격기가 저 멀리서부터 날아올 때 들리는 그 공포스러운 음향 효과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해변의 병사들 마냥 저도 막 긴장을 하게 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야 한스 짐머가 OST에 참여했다는 걸 알았어요. 역시 영화 음악의 거장답게 전반적으로 깔린 음향 효과들은 전장의 생생한 긴장감을 전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 덩케르크, 앞에서 이 영화는 평양냉면 같다고 했는데 그동안 놀란 감독님의 영화들과는 다르게 호불호가 가장 갈리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생존 영화고 내가 현장에 있다는 느낌으로 영화를 보신다면 아마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상 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영화 잘 봐요.